전화줄래? 오이. 자, 푸딩이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 할아버지와 바오 가족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영상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갈게요. 자, 먼저 아이바오가 1바오, 2바오 쌍둥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1바오, 2바오, 아이바오가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바오는 명확히 구분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쌍둥이들이 언제 같이 아이바오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많은데, 앞으로 2개월 정도가 지나고 4개월이 되면 이제 쌍둥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조금씩 걸음마를 배우고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5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쌍둥이랑 엄마랑 셋이 알콩달콩 아주 귀여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살 푸바오 이모티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도 오늘 누군가가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특히 할아버지 얼굴이 나온다는 것,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들 만날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영상으로 우리 러바오, 푸바오 그리고 바오 가족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볼 텐데, 먼저 양해를 구할 건 우리 바오 가족들 중에 러바오, 푸바오의 주간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계속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간에 푸바오, 러바오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 영상 속으로 출발합니다. 푸바오, 자다가 응가하는 거야? 네? 푸바오 자다가 응가하고 있어. 아빠는 일어나 대나무 먹고 있는데, 푸바오도 일어나 대나무 좀 먹을래? 어이, 응가 다 했네. 시원해? 시원해요? 아이고야, 오늘은 왜 침상 밑에서 안 자고 문 앞에 자고 있어? 잠기 오면 짜증나지? 이거 좀 더 자다 와. 이따 봐요. 잠깐 뭐 하나 보고 올게. 금방 대나무 먹고 있었는데 줄기가 다 떨어져 버렸네. 봐봐, 줄기 먹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 네. 밑에 있는 대나무 이파리 좀 먹어. 밑에 봐봐, 내려서 밑에 대나무 이파리 먹어요. 맨날 줄기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파리 좀 먹어야지. 자, 우리 판다들이 줄기 시즌을 맞이했네요. 줄기. 이파리는 거의 먹지 않고 줄기, 변도, 줄기를 먹은 노란 황금색 고구마. 네, 황금색 고구마를 다 넣었죠. 줄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푸바오도 한번 볼까요? 자, 푸바오도 역시 줄기를 많이 먹었네요. 이파리가 또 맛이 없거나 그러면 줄기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역시 푸바오도 황금색 고구마로 성을 쌓고 잠을 자고 있군요. 맙소사. 맙소사. 고구마로 성을 쌓았어요. 대단한 축조 기술을 이용해서 성을 쌓고 잠을 자고 있네요. 역시 이파리를 많이 먹지 않고 줄기를 많이 섭취한 흔적들. 지금은 줄기가 맛있으니까 죽순보다 줄기를 더 많이 먹는 그런 모양이네요. 이바오 자다 말고 또 우리 이바오 열심히 또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게 이바오. 자, 이바오 참 훌륭한 엄마야. 대답도 이바오가 아이바오 먹느라고 고생했어. 아이바오가 지금 아침에 거의 1시간 이상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바오가 팔베를 해주면서 자고 있네요. 아니, 푸바오, 이파리를 잘 먹어야지. 줄기만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떡해? 이파리든 줄기든 같이 잘 먹어야지. 아니야, 아직 나가는 시간 아니라고. 너 문 열리는 소리에, 그지? 이거 문 열리는 소리에 또 대본이 일어났어요.
푸바오 나가자고 문 여는 거 아니었는데. 푸바오, 아빠 일어나라고 문 열은 거야. 너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봐요, 푸공주, 너 나가자고 문 열은 게 아니라고. 아, 죽이 드셔요. 이, 아이고, 또 반가워 만났더니 또 반가워? 이런. 아, 푸바오, 할아버지를 만나서 반가워요? 이리와봐 그럼. 자, 이리와봐. 아이, 간지러. 나가고 싶어? 아니, 나갈 시간 안 돼서 좀 더 있어야 돼. 좀 이따 나갈 거야. 푸바오, 이파리를 많이 안 먹고 줄기만 다 먹었네. 아니? 줄기만 다 드셨어요. 이파리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줄기가 맛있어? 아이, 우리 푸바오가 줄기를 좋아하는구나. 응? 엄마한테 푸바오가 줄기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줄게. 네. 에이. 엄마한테 푸바오가 줄기만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해줄게요. 한 시간도 이르진 않을 거야. 오케이. 먹어봐. 누워서 대나무를 먹어 이제 완전히. 아, 나 누워서 먹는 거는 자꾸 소된다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누워서 먹는 거 좋아? 아, 괜찮아. 누워서 하면 안 돼서 넌 잘 먹으면 돼. 그렇지. 라고 하면 판다니까. 그래? 아니, 또 어쩐 일이세요? 인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야. 핸드폰 좋아 보여? 부럽냐? 아, 뒤로 좀 물러나 줄래? 네 얼굴이 잘 나오려면 뒤로 물러나야 돼. 라바 얼굴이 이쁘게 나오려면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아, 그렇게 가까이서는 이쁘게 안 나와. 할지마 안 돼. 아, 여보세요. 좀 뒤로 좀 물러나주세요. 할지 말라고요. 그렇지. 좀 더 뒤로. 에이, 싫다고. 아이, 그래, 인사해라. 인사. 엄마, 이제 아빠 인사했다고 들려오는 거야? 응? 아빠 인사했다고 들려고. 어디에 또 자리를 잡아볼까요? 봐봐. 아이고, 졸려라. 어이, 졸려라. 아이고, 그거 좀 밀어. 옆으로 밀고 자. 어? 등에 보이잖아. 괜찮아? 봐봐. 줄기 좀 옆으로 밀고 자면 편하지 않겠냐? 봐봐. 왜 불편할 텐데. 자, 야간 근무를 하니까 낮 시간대 우리 러바오 푸바오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인사를 하고 러바오가 잠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러바오, 잘 자요. 이 밤을 지켜줄게요. 아, 잠소리 그만하시라고요? 알았어, 잘 자. 여기 푸바오 방인데 푸바오는 어디로 가고 흑곰이 한 마리 있지? 아이, 이봐요. 거기 흑곰. 우리 푸바오 못 봤어? 푸바오. 검은색하고 흰색이 중간이 생겼네. 중간 색깔이 생겼어, 우리 푸바오.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 색깔이 생겼어. 어떻게? 아이고야, 요조 숙녀가 자꾸 흑곰이 돼가서 큰일이네. 오, 러바오. 땅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땅짚고 잠자기네. 러바오가 잠들고 이제 푸바오는 일어나서 먹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푸바오 일어났어? 아빠 잠들고 나니까 일어났네? 아이고, 먹다 먹었다 할아버지 인사하려고? 어이, 그래. 잘 잤어?
아빠는 지금 먹다가 잠들었어. 응? 아빠 잠드니까 이제 푸바오가 일어나네? 아이고, 좋아. 어디 푸바오 먹는 모습 좀 볼까요? 이 푸바오가 지금 줄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 어려서 피리 부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자, 왼손에는 당을 먹을 줄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열심히 먹고 있는 우리 호랑이님. 푸바오, 너 아까 잠잘 때 할아버지가 학점이라고 약 올렸는데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럼 약 올린 거 아니야? 푸바오가 좀 깨끗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할아버지 하는 얘기야. 응? 알겠냐? 자, 푸바오가 반쯤 놓은 상태로 열심히 먹어. 푸바오, 좀 재밌게 놀고 왔어? 할아버지가 낮에 푸바오를 못 봤네. 야간 근무라 지금 왔어. 밤에는 푸바오 많이 봐야 되겠다, 그지? 푸바오, 이번 주는 우리 밤에 만나는 사이야, 그지? 아빠가 잠자리가 불편한가 봐. 아빠가 줄기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자더라고. 이제 줄기를 정리하고 자려고 지금 줄기를 움직이는 소리가 나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빠, 일로 봐. 너 줄기를 밑에 깔고 자니까 힘들었잖아, 그지? 응? 줄기 치우고 그렇게 자니까 편하잖아. 아유, 못 들은 척 하지만 금방 줄기 치우는 소리 다 들었거든? 엄마가 줄기 치우는 소리 듣고 푸바오 보다가 온 거야. 푸바오 뭐해? 잠 안 자고. 푸바오, 잠 안 자고 뭐 하셔? 푸바오, 엄마 아빠 다 자는데 일어나 대나 먹고 있었구나. 네? 문제가 됐네. 응? 푸바오 문제가 됐어. 아니, 누구세요? 이 야심한 밤에 누구신가요? 할아버지가 이 야심한 밤에 또 긁어달라고요? 이렇게 어두운데 긁어달라고요? 맙소사. 아야. 이 어두운데 먹다 말고 내려와서 또 인사를 하고 그래. 응? 푸바오, 응? 밤에 또 이렇게 대나 먹느라고 혼자서 할아버지 보고 얼른 또 아는 체도 하고, 그지? 아이고, 아파. 살살 문질러야지. 됐다. 그럼 같이 주무세요. 에이, 그만해. 응? 아이고야. 야, 돌아 누워서. 응? 어디, 여기? 좋아. 좋아. 아이고, 그래. 시원해. 시원해. 좋아. 에이. 아이고, 부딪혔네. 머리 부딪혔지, 너. 머리 부딪혔지, 응? 여기. 됐어. 그만 됐다. 그만해요. 좋아. 알았어. 좋아. 됐다, 그지? 좋아. 알겠어. 푸바오, 엄마 아빠 자니까 이제 너도 자. 다 먹었어? 다 먹을 거야? 그렇지.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이제 그만.
그거 이제 그만. 아버지는 애기한테 가볼게, 동생한테. 안녕하세요. 푸바오 할부지라고 일컬어지는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생겼죠, 저기? 저예요. 20살, 21살 요때 저는 농어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자연농원에 입사한 게 88년입니다. 88년도에 정말 잘 봐야 되는 건 머리숱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푸바오를 낳을 때 뒷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쌍둥이를 낳을 때 앞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소갈머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주변 머리밖에 없습니다. 자, 저기 들고 있는 동물이 뭘까요? 표범입니다. 표범. 인도 표범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89년도에 저 친구를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근데 제 담당 동물이 아니었어요. 어린이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선배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대상의 동물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없고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보통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장염으로 대부분 폐사를 했고 역시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라고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선배님들이 다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때 입사 2년 차였어요. 2년 차. 근데 저는 그때 딱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루에 8번 젖을 먹였습니다. 하루에 8번. 3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8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푸바오랑 푸바오 동생들은 아주 편하게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도 그렇게 자주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8번 젖을 먹이는데 기숙사에서 저녁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 간격으로 젖을 계속 먹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정말 열심히 젖을 먹였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맹수 인공포육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나간 방송 프로그램이 89년도에 가족오락관. 여러분 가족오락관 혹시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연식이 그닥 그래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가족오락관에 올라가서 허참 씨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89년도.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놓고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군대 입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제가 젖을 먹이를 주면 잘 먹어요. 잘 먹다가 후배들이 주면 절대 안 먹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배고프다고 찡얼거리고. 맙수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맙수사. 그때부터 제가 맙수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맙수사. 그래서 7월 25일 날 군대 영장을 받아놓고 7월 23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7월 23일이 딱 되니까 이 친구가 기가 막힌 게 자,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딱 후배가 주는 먹이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인사드리고 바로 입대. 이렇게 군대를 갔던 그 친구입니다. 94년도부터 98년까지 그 자이언트 판다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밍밍과 릴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느 날 저희 동물원의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사파리 망대에 근무할 때인데 사파리 페트롤카 있잖아요. 막 끌고 곰과 이렇게 사자 호랑이를 몰고 다닐 때 정말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혹시 판다월드 한번 가볼 생각 없어? 1초도 안 기다렸습니다. 싫어요. 싫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재밌고 너무 저랑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 알겠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발령이 나가지고 판다월드로 출근하래요. 맙소사. 네. 그래서 판다월드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저 친구들을 만났죠. 지금 앞에 누워있는 친구가 릴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릴이. 제가 2016년에 중국에 아이바오 러바오를 데리러 2개월 동안 가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어요. 판다 관련해서. 그래서 판다를 키우는 나라에서는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그때 저희 홍보팀에 있던 프로님이 릴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대요. 판다 번육기지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찾아가 봅시다. 그래? 가보자. 근데 그 친구를 떠나보낸 지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년 지났었어요. 18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 친구가 알아볼 리가 없죠. 그래서 물어 찾아갔는데 저쪽에 늑수구레한 친구가 앉아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데 제가 리리 이렇게 불렀더니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박또박 걸어와요.
그래서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아는 체를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계시던 분들이 와 알아본다. 저거는 분명히 알아보는 행동이야. 정말 당신이 판다 아빠야. 이렇게 해서 그때 판다 아빠가 됐어요. 얼떨결에. 네. 자, 요건 저랑 닮았다고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미소는 뭐죠? 네, 저랑 많이 닮았어요? 지금은 안 닮았어요. 제가 예전에 수염 기를 때 혹시 아시는 분? 제 수염 기르는 모습. 많이 하시네요. 제가 수염을 언제 길렀었냐면 제가 몽키밸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2005년에 몽키밸리라는 것을 만들 건데 원숭이 한 20종을 데려다 놓고 몽키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몽키밸리를 좀 띄워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염을 한번 길러보자. 수염을. 왜냐면 원숭이들은 뭘로 교감을 해요? 서로? 털고르기를 하잖아요. 털고르기. 그루밍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데 내가 침팬지나 오랑우탕하고 앉아서 서로 털고르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대박이다 대박. 네. 그래서 수염을 기르자. 몽키밸리는 다 수염을 기르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송바오 있죠. 송바오랑 지금 국립생태원에 있는 어떤 후배랑 그 다음에 우리 저 몇몇이 수염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염을 길러보니까 우리 송바오는 수염이 안 나요. 이렇게 2올, 3올 나고 안 나요. 야, 이거는 이방수염이잖아. 이건 안 돼, 이건. 네. 그래서 탈락. 그리고 저기 국립생태원에 갔던 친구도 수염이 거의 나는 부분이 여기만 이렇게 딸락 나는 거예요. 탈락. 근데 저는 수염이 제법 장군스럽게 났습니다. 장군. 아마 전생에 장군이지 않았을까? 수염이 나서 저 혼자 이제 결국 수염을 길렀는데 2년 정도를 길렀어요. 정말 침팬지랑 털고르기를 하면서. 그때 모습은 저랑 똑같아요. 자, 판다라는 동물을 가볍게 한번 알아보죠. 우리 보통 다슝마오라고 하는데 다슝마오의 큰 대자, 그 다음에 곰웅, 그 다음에 고양이며 큰 곰 고양이에요.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 곰 같기도 하고 행동이 고양이 같은 행동들이 많습니다. 기지개를 펼 때 유연한 몸 행동하는 걸 보면 고양이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곰 고양이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고요. 육식동물이에요. 식용목. 갑자기 궁금해지죠. 고기를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대나무를 먹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친구들이에요.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맙소사. 그리고 번식이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에요. 번식 특이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1년에 임신이 가능한 날이 딱 하루에서 길면 3일입니다. 길면 3일. 그래서 그 하루에서 3일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그 해에는 안 돼요, 번식이. 그럼 다음 해까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임신 여부를 몰라요. 임신 여부를 초음파 검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쯤 알게 되냐면 빠르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계속 초음파를 잘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 친구들 초음파 검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누구세요, 손님? 자, 배 걷어주시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푸버 때는 초음파로 약 한 3주 전쯤에 아기가 잡혔어요. 쌍둥이 때는 했는데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일단 자궁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판다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귀엽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또 매력 포인트가 귀여움 말고 또 신체 일부가 뭔가 귀여움이 있다. 네? 겨털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력 포인트가 눈이거든요. 네. 제가 웃을 때 다 죽어요, 그냥. 네. 제가 생각하는 판다들도 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요거 근데 절대 다른데 소문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혹시 뭐 사진을 찍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바오 가족들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선글라스를 한번 벗겨볼게요. 네, 빨리 넘겼어요. 판다랑 만난 건 이제 2016년에 데려왔지만 2015년에 만났습니다. 2015년에 만났는데 너무 예뻤어요. 후보군을 쭉 봤죠.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 가서 당신들이 데려갈 후보군이 여기 있어. 여기서 고르시오. 딱 이렇게 후보군을 받아서
가서 골랐습니다. 눈에 탁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이바오, 러바오. 근데 너무 잘하죠. 러바오도 너무 잘했고 아이바오도 너무 잘하고, 아이바오는 제가 거의 존경 수준까지 가는 친구예요. 아이바오는 제가 러바오, 아이바오, 푸바오를 다 똑같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요. 아이바오를 부를 때는 콧소리를 낸다 뭐 이러면서 똑같이 좋아해요. 똑같이. 네. 자꾸 그런 소문 내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태어날 때 좀 사연들이 많았죠. 사실은 경험도 없었고, 또 중국의 전문가가 짝짓기 하는 시기나 아니면 분만을 할 때는 같이 와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제 제가 안 되는 중국어를 억지로 해서 위챗으로 이렇게 연락을 막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수치가 이렇고 언제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번식을 시켰는데, 그래서 러바오랑 아이바오가 훌륭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 번식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다들은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되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시력을 바로 갖는 게 아니에요. 또 한 60일에서 한 80일 정도 돼야 그때 시력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가 15일 만에 눈을 뻥 떴어요. 맙소사. 눈을 15일 만에 떴어요.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시력을 갖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되고 시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불안했죠. 그 뒤로 그래서 이제 조명을 끄고 여러 가지 돌봄을 조금 바꿨죠. 혹시라도 시력을 갖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시력을 80일 정도 됐을 때 시력을 갖게 되었고요. 당신이 할부지야? 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판다 가족들과 동행이 시작되는데, 아까 16.5cm라고 했잖아요. 저의 손바닥에 올렸을 때 한 마디 정도가 남았습니다. 너무 조그맣어요. 너무 조그맸어. 만지기도 불안할 정도로 너무 조그맸어요. 이 친구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판다를 키우는 사육사로서 제일 걱정인 건요, 과연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임신일까? 아이를 낳을까? 낳았는데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에요. 잘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대나무를 먹을 때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단계별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푸바오를 응원하고 좋아해 주실 때 저에게는 또 그만큼의 부담들이 항상 있어요. 잘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저분들이 바라보는 기대, 시선 이런 것들에 제가 부응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아이바오가 거의 독박 육아를 했잖아요. 원래 판다들은요, 딱 짝짓기하고 끝나버리면 떠나버려요. 수컷들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그리고 아이바오 혼자서, 엄마 혼자서 아기를 다 임신하고 분만하고 육아하고 혼자 다 합니다. 독박 육아잖아요. 독박 육아. 독박은 아니죠. 할부지가 옆에 있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이 판다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리 팁을 드리자면, 쌍둥이들이 엄마를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지금은 10일씩 교대로 돌보고 있는데, 4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쌍둥이들이 엄마한테 둘 다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기들이 걸을 수가 있잖아요. 120일 정도가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면 잘 걸으면서 엄마를 따라다닐 정도가 되면 아이바오가 아기들을 쫄랑쫄랑 데리고 쌍둥이를 데리고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러.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 내년에 에버랜드 다 그냥 죽었어 그냥. 예. 네. 저 때 아이바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힘들어져. 왜냐하면 제 쫓아다니기 힘들고, 아이바오가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제 잡으러 다니느라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지나니까 아이바오가 어이 강집사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자더라고요. 네. 엄마의 가르침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이제 판다의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아. 보통 저는 늘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고 훈육을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냥 그 교육 자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거울인 거죠. 엄마 아빠가 잘하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서 할 건데, 그걸 자신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걸 자꾸 아이들에게 주문을 해요. 이 아이바오는 그런 육아법을 너무도 잘 저에게 보여주고 있고, 와, 사람들이 배워야 될 육아법이 저 아이바오에게 너무 많이 있구나,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자, 뒷장에 나오는데 지금 나무 타는 모습이 나왔죠.
대나무 먹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 아이바오가 애기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육아법이 사람이 배울 만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나무 타기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걱정될 때 지켜봐요. 걱정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근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정말 처음에 위험할 때만 살짝 붙잡아 주거나 아니면 못 올라가게 내리거나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100번, 500번, 1000번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미끄러지고 그래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왜? 이건 아기가 어떻게든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것. 네가 이걸 만약에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너의 판생은 끝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게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이 아이바오에게 배우는 최고의 육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도와주는 것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다들이 희한한 게 되게 많은데 정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엄마에게서 막 살다가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도 젖을 먹어요. 젖을 먹는데 아기 판다가 응가를 안 해요. 보통 120일 정도까지는 엄마가 처리를 해주니까 사육사들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20일 이후는 이제 스스로 배설을 하고 엄마가 치워주지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응가를 안 하더라고요. 푸바오가. 큰일 났다. 응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심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에 연락을 했죠. 따거. 우리 애기가 똥을 안 싸.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 원래 걔들 그래. 젖을 먹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소화를 합니다. 다 소화를 연소를 시키고 거의 찌꺼기가 없이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배설을 그렇게 하네요. 자, 푸바오가 이름이 행복인데, 행복을 주는 보물인데, 푸바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행복할 거예요. 저는 푸바오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했으니까요. 푸바오보다 훨씬 더 많이 푸바오 덕분에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푸바오도 그런 행복을 사실은 만끽했으면 좋겠고, 어디에 있어도 그 행복이 늘 푸바오 가슴속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100일을 앞둔 바오, 이 쌍둥이들이잖아요. 쌍둥이들.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 첫째. 맞아요. 벌써 약간 한 성격하게 생겼죠. 하관이 좀 뾰족해요. 얼굴이 좀 뾰족하고, 등에 무늬가 일단 첫째는 V자가 파여 있어요. V자. 그리고 둘째는 U자. 그래서 둘째는 아이바오, 첫째는 러바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벌써 얼굴이 두툼하고 동글동글하잖아요. 둘째는. 저 친구 또 나중에 여러 남자 팬더들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생겼어요. 사육사라는 직업이 요즘에 푸바오 이슈 이후에 사육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사육사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아이바오 러바오가 그냥 판다가 아니고 아이바오 러바오잖아요. 제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강철원인 거고,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동물들에게 사육사 잘 해줄 수 있는 라포가 형성되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해요. 사랑을 앞세우지 말고 이해를 앞세워라. 이건 사랑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해를 자꾸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게 그만큼이 사랑이 된다. 그래서 자꾸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배경이 되는 동물들의 이 과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하면서 판다라는 동물은 대나무를 먹고, 이게 아니라 아이바오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데 부모가 성격이 어땠고 자랄 때 어떻게 자랐을까,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전에 키웠던 사육사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21년에 3월 달에 뿌빠TV에 들어가서 전할씨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조회수가 3,200 정도? 구독자가 3,200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막 거의 유퀴즈 전후로 나뉘는데 지금 50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50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50만 되자마자 100만 갑시다. 네,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가고 있습니다. 사육사라는 직업은요, 내 동물을 잘 키우는 게 사육사의 직업이 다가 아닙니다. 내 동물을 잘 키웠으면 내 동물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육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동물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까? 내 동물들이 어떻게 멋지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갖고 또 보러 와주고,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동물들을 잘 자랑할 수 있고 빛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육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하고 동물 사이를 잘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동 풍부화라는 걸 합니다. 동물원에서. 어떻게 하면 동물들의 습성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동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줄까, 그런 생각들을 사육사들이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동물 행동 풍부하고, 근데 이제 저건 경험이 많은 친구, 경험이 많은 사육사, 그 다음에 시골뜨기 사육사들이 잘해요. 뭐 어렸을 때 막 이런 것들 해봤잖아요. 망치질, 톱질 막 이런 거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우리 송바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죠. 거의 예술가 수준이에요. 여담인데 송바오랑 이바오는 제가 몽키밸리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라 스카웃을 해가지고 판다월드 갔습니다. 그 친구들 주면 내가 판다월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둘 데리고 왔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왜 불러?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육사로서 해줘도 되는 일, 안 해줘도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야. 내가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이거 안 해도 월급 받는데 전혀 문제 없고 8시간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좀 하면 좋아지는 일들이나 아니면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찾아서 해주느냐가 동물들에게는 전부예요.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에 있는 친구들은 사육사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이상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의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에게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먹여주고 내놓고 먹여주고 퇴근하고 이래도 되지만 뭔가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놀았어, 이렇게 놀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주고 활동하게 하고, 또 안 되면 보충을 하고,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동물들이 행동이 멋져지죠. 행동이 자연스러워지죠. 노력을 안 하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억지로 되는 일도 없지만 그냥 되는 일도 없어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걸 내가 했을 때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 어떻게 움직일까? 무엇이 부족할까? 만약에 잘못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에요. 4살 생일, 슬픈 이야기죠. 4살 생일은 아마 저랑 같이 지내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도 축하는 많이 해줄 거예요. 네. 제가 동물들에게 36년 동안 엄청나게 일을 하고 많은 걸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동물들에게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동물들에게서 받은 그런 추억과 경험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동물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이바오에게는 이제 또 아기들이 있고, 아이바오는 지금 푸바오라는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옆방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딸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그 신생아들을 키우려고 하는 모성애가 훨씬 강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일 수 있다, 싫어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정도, 그 정도로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푸바오를 떼려고 할 때, 독립을 시키려고 할 때 왜 부모 자식 간을 떼려고 하는 거야? 저렇게 알콩달콩 죽고 못 사는데 왜 떼려고 하세요? 공격도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푸바오 입장에서 푸바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판다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푸바오의 판생을 응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적응을 시켜주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말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만나면 서로 안 좋을 거예요. 러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일단 지금 쌍둥이들이 54일째인데 오늘 54일째 한 달쯤 일단 지나고 나면 이제 푸근푸근한 게 있는데 털이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푹신푹신함이 있죠. 아주 좋아요.
아이바오 러바오는 느낌이 아주 달라요. 이 친구들은 완전 단단한 근육질이라 별로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겠지만 푸바오를 보낼 때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제가 답변을 하지 않죠.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태어날 때 제가 이별이라는 걸 예견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쯤은 가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동물들하고 동물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이별을 할 때 어떤 감정이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정을 떼기가 아니고 정을 감추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한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죠.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와. 이런 기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꽁냥꽁냥 everyday 설렘설렘 폭탄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큐티큐트 마이 펫 간식 타임 고고 둘도 없는 내 친구 오래